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 TV는 가장 유익한 방송을 지향합니다. 제가 직접 7대 테마 시리즈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비전꿈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7대 시리즈 방송 테마들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리즈 방송을 계속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끝까지 중단하지 마시고 듣고 정말 유익한 내용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주변의 친구, 친척, 동료들에게 공유해서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 7대 테마 중에서 오늘은 취업,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시리즈 방송을 하겠습니다. 정말 일자리가 희망입니다. 청년들 말할 것도 없고 중장년, 시니어들, 또 여성들까지도 특히 100세 시대의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꿈대학에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이 되어서 다양한 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송을 계속 이어가고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앞으로 해갈 그런 예정입니다. 자, 취업 일자리 시리즈 방송. 자, 오늘 방송할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취업에 100% 성공하는 이력서 작성 비밀 7가지. 이력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류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면접도 하고 입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류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비법은 이미 방송을 했으니까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비밀 따로 한번 보시고 오늘은 이력서 작성의 비밀 7가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취업에 100% 성공하는 이력서 작성의 비밀. 자, 첫 번째는 1년 미만의 이력은 가급적 제외하라. 물론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쓸 때 뭐 아르바이트 짧게 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왜 여기서 1년 미만의 이력은 제외하라고 했느냐면 요새 너무 이직자가 많습니다. 뭐 취업을 해서 1년도 안 돼서 나오고 또 옮기고 한 이런 부분이 이력서에 쭉 이렇게 열거가 되면 여러분을 뽑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직원을 우리 회사에 뽑더라도 우리 회사에 와서도 1년도 안 되고 퇴사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직원을 왜 뽑겠습니까? 기업에서. 정말 채용해서 일 시키고 이렇게 하느라고 정말 교육 투자도 하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나가버리면 그건 오히려 기업에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기업 인재를 키우는 입장인데. 그래서 뭐 중장년, 시니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직을 자주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2, 제3, 제4에 취업을 하는데 분명히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런 어떤 관리를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자주 직장을 옮기는 직원을 회사에 절대 뽑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경우에 그런 관리를 미리미리 하라고 하는 뜻에서 1년 미만의 이력은 가급적 제외해라. 학생 같으면 뭐 1년 공부한다고 쉬었다고 해서 무슨 공백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지원 기업과 관련이 있는 이력을 강조해라. 그러니까 이력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포인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원하는 기업의 어떤 특징,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 이런 것과 관련한 그런 이력을 강조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집 분야에 대한 이력을 강조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붕업 방식이 아닌 응모회사 맞춤식 이력서를 써라. 저도 어디 회사의 공기업이나 이런 쪽 면접관으로 가서 보고 또 저희 회사 직원을 뽑을 때도 이렇게 보면
그냥 붕어 방식으로 이력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A 회사도 제출하고 B 회사도 제출하고 C 회사도 제출하고 그런 이력서는 보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어떤 회사에 응모할 때는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회사의 인재상이 어떻고 이 회사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최소한은 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잡코리아라든 이런 쪽에 직원 모집 광고 내용만 보지 마시고 응모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반드시 들어가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고 나서 이력서를 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력서를 쓸 때 붕어 방식이 아닌 그 회사에 맞춤식의 이력서를 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력서를 쓰더라도 이력서에 과거 어떤 이력을 이렇게 쓰고 나서 맨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이력서는 거짓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 쓰고 사인이라든지 도장 찍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말미에다가 내가 지금 응모하려고 하는 회사 이름을 넣으면서 정말 지금까지 기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입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라든지 반드시 이력서 밑에 응모하는 회사 이름을 한 줄이라도 넣어서 응모하면 이 직원이 붕어빵식 이력서를 쓰지 않고 우리 회사를 염두에 둔 이력서를 썼구나. 이 자체만 하더라도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붕어빵식의 이력서를 낸 그런 이력서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면접관으로 가서도 보지 않고 제 회사 직원을 뽑을 때도 보지 않아요. 반드시 그 회사 이름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서 이 이력서를 어떤 회사에 입사 지원용으로 제출합니다.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력서는 정말 거짓이 없으며 어떤 회사의 이름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주식회사,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 같으면 현대 자동차 입사를 위해서, 이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이력서에, 이상, 또 잘못된 이런 부분, 허위로 기재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밑에 반드시 넣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규정 양식이 아닌 독특한 차별화된 이력서를 써라. 그러니까 잡코리아라든 이런 쪽에서 제시한 이력서는 그냥 표준 이력서다 보니까 붕어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직접 만든 독특한 양식으로 만들어진 이력서 그리고 이력서 내용도 좀 차별화해서 쓰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력서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 특징이 없는 직원을 왜 뽑겠습니까? 따라서 이력서부터 독특하고 차별화된 이력서를 반드시 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응모 관련 체험이라든지 실전 경험을 색을 넣어서 강조를 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력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이력 중에서 내가 지금 응모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뽑는 그런 인재상이라든지 직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색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 지금 뽑으려고 하는 직원하고 매칭이 안 되는 직원을 뽑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내가 응모하는 회사가 직접 요구하는 그런 직무와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실무 그런 경험들을 이력서에 색을 넣어서 표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지원회사의 사명을 언급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회사에 내가 근무도 안 했는데 그 회사에 이름을 쓸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력서 전부 쓰고 나서 맨 밑에 통상 쓰는 문구 이 이력서에 허위기재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누구 이름 써서 사인이나 도장 찍듯이 그럴 때 이 이력서를 어느 회사, 대성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비정품 대학이라고 하죠. 비정품 대학 응모형 이력서로 제출합니다.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기재되었을 때는 불이익을 받아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그 붕어 방식이 아니고 맞춤식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거의 제가 뭐 공기업 면접관으로 가봐서 이력서를 볼 때도 그렇고, 저희 회사 직원을 뽑을 때도 보면 거의 뭐 한 99%가 붕어 방식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정말로 응모하는 회사 그 상호 한 줄이라도 맨 밑에 이 이력서를 내가 응모하는 어떤 회사의 입사용 이력서로 제출합니다.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불이익을 받아서 좋습니다. 이름 쓰고 사인하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아마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지막입니다. 지원회사 입사를 오랫동안 열망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언급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력서 밑에 그런 문구를 써도 좋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어떤 회사, 그 회사 이름 쓰면서 회사 입사를 갈망해 왔습니다. 이력서를 통해서 제가 정말 기사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거 하면서 본 이력서는 뭐 어떤 회사를 응모하기 위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력서에 뭐 허위사실이 있으면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그 안에 언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반드시 언급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취업 100% 성공하는 이력서 작성의 비밀 7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내용을 요약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년 미만의 이력은 가급적 쓰지 말아라. 가급적 제외해라. 두 번째는 지원기업과 관련이 있는 이력을 강조해라. 자, 세 번째는 붕어 방식이 아닌 응모회사 맞춤식 이력서를 써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규정 양식이 아닌 독특하고 차별화된 이력서를 써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응모회사 관련 체험이나 실전 경험을 색을 넣어서 강조를 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원회사의 사명을 표시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 회사에 오랫동안 제가 입사를 열망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반드시 언급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은 그럼 뭐를 실천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취업에 100% 성공하는 이력서 작성 비밀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건 어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공기업이나 이런 면접관을 가서 느낀 점, 또 저희 회사의 직원을 뽑으면서 느낀 점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력서를 쓸 때 여러분 규정 양식보다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이력서 양식을 가지고 차별화된 이력서를 써라. 쓰는 것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비전꿈대학 TV가 제공하는 취업에 100% 성공하는 이력서 작성 비밀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비전꿈대학 TV는 취업 일자리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 그 다음에 취업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비전꿈대학 TV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 일자리 시리즈 여러분에게 취업에 100% 성공하는 이력서 작성 비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실천하셔서 여러분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취업 일자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